클로즈 가드나 오픈 가드나 하프 가드 이런 가드들 같은 경우는 유지하는 포지션에 속하고 각 포지션마다 점수가 있죠. 사이드 몇 점이죠? 3점입니다. 시작! 5분이라는 시간 동안 스파링이 들어가는데 움직임을 한 포지션에서 이어가는 건 좋지 않아요. 길을 잡고 시팅 가드, 상대방 일어나는 순간 클로즈 가드 들이꼬면서 움직임이 이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오픈 가드에서 목적은 이제 클로즈 가드에서 빠져나오고 그 위에서 빠져나온 상태에서 진행이 되잖아요. 오픈 가드에서 사이드로 움직임을 진행해 볼 거예요. 자, 목적은 위에 있는 사람이 사이드로 가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게 목적이에요. 측면으로 가서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리커버리를 하겠죠. 자,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움직임이 막히게 되어 있죠. 자,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초급자분들 이 상태가 되면 포인트가 없이 움직임을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상대방 펀벨 자세 가고, 자, 잡는 상태가 아니에요. 자, 한 명은 이제 밑으로 간 상태에서 누웠어. 근데 떨어졌어. 근데 갑자기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체육관에서는 하나를 잡은 상태에서, 자, 포인트를 잡은 상태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런 부분들이 체육관에서 스파링 할 때도 매너적인 부분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상대방한테 너무 잡으려고 하니까 안 줘. 안 줘. 이러다 보면 움직임상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. 그래서 저 시작할 때는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같이 하면서 그 움직임을 깨나가기 위한 기술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무조건 상대방한테 포인트를 안 준다고 해서 움직임이 좋아지진 않거든요. 오픈 가드에서 이어서 사이드까지 가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사이드까지 오는 과정에서 눌러놓는 상태가 됐는데, 자, 이 순간부터는 우선 3초 이상 유지를 하고 상대방에게 제압해 놓으면 점수가 들어가죠. 3점. 목적은 상대방을 눌러놓는 걸 목적으로 해요. 여기서 밑에 있는 사람은 빠져나오는 걸 목적으로 해요. 자, 이런 부분에 대한 움직임도 배우긴 하는데, 자, 초급자분들은 이 상황에 왔을 때 그냥 포기하곤 하는데, 포기하게 되면 움직임에 대한 개선이 안 생겨요. 마찬가지로 본인이 무조건 개비기식으로 좋은 포인트를 잡았으니까 으악! 5분 동안 반복적으로 누르고 있는 상태도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. 그래서 움직임할 때는 어느 정도 상대방을 제압하다 싶으면 매너있게 다시 움직임을 지속할 수 있게끔 놔주는 배려도 굉장히 중요한 배려가 되겠죠.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했을 때도 제일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제가 사이드를 잡았는데 사이드를 잡은 상태에서 그 다음 어떻게 해야죠? 이런 질문을 하시곤 하는데, 우선 사이드를 잡았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거죠. 그 상태에서 서브미션이나 상대방 항복을 받아낼 수 있는 움직임이 없다면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고, 거기서 좀 더 나아가 사이드 컨트롤하면서 상대방을 계속 지속적으로 눌러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도 좀 쉽지 않죠. 갑자기 사이드 했다가 유연벨리 했다가 넘어가고, 상대방 겨드랑이 파고 움직임하니까 다시 중심 잡아서 측면으로 가지고, 이런 식의 움직임을 계속 이어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초급자분들은 유지 혹은 다시 시작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입니다. 여기까지 이제 오픈가드 사이드까지 가는 과정의 움직임을 좀 보여드렸고요. 자, 이제는 이 상태가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임하는 자세일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내가 좋은 포지션에서 하고 싶고 내가 잘하는 것만 하고 싶고 움직임 하다 보면 이기적으로 움직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. 자, 그 다음 마지막 포지션은 하프가드. 자, 지금까지 클로즈 가드, 오픈 가드, 하프 가드까지 오면서 움직임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. 자, 하프가드에서의 목적은 다리를 빼는 게 목적이에요. 지금 하프가드 상태는 상대방과 나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자, 근데 간혹 하프가드 잡으면 위에서 측면으로 가깝게 가기 때문에 본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고, 아무래도 하프가드 위주의 움직임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 부분에서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하프가드 자체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자, 우선 목적을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. 하프가드의 상태에서 패스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는데, 상대방을 완전히 누르는 상태는 하프가드여도 어느 정도 제압이 되기 때문에 어드밴티지가 들어가고요. 움직임 했을 때
이런 식으로 다리를 빼는 상태로 사이드를 잡으면 패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여기까지 이제 기본 포지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. 자, 첫 번째로 배웠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포지션에 대해서 좀 배워봤고, 그리고 포인트 점수에 대해서 좀 배워봤고, 제압이란 부분에서 좀 배워봤고, 시작점에서의 움직임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해 움직임을 좀 배워봤어요. 자, 그렇다면 이제 스파링 했을 때 이런 부분은 알아도, 자, 막상 스파링을 시작하면 좀 힘들잖아, 그렇죠? 그래서 저희 체육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스파링이 안 들어가죠. 제일 중요한 부분이 스파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거예요. 자, 본 스파링에 들어가기 전에 초급자분들은 포지션 스파링을 충분히 하고 어느 정도 스파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상태에서 스파링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런 포지션 스파링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. 실질적인 스파링에 들어가기 앞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저희 체육관에서는 포지션 스파링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한 2주 정도. 2주. 근데 2주라고 딱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. 그렇죠. 지금까지 주짓수 초급자분들을 위한 스파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고요. 자, 이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, 움직임을 하셨을 때 승부욕을 좀 내려놓고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자, 지금까지 말티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